오늘 강의를, 오늘 위클리 AI 널리지 익스체인지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이내, 짧은 시간 동안에 병원에서 저희 삼성병원, 그리고 디지털 헬스학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관여된, 저희가 잘, 알게 된 여러 교수님들이 AI에 대해서, 좀 저희의 경험과 그런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과 좀 일을 계속 도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기 교수님과 지금 듣는 선생님들과 일이 도모됐으면 좋겠고 저하고 또 더 저희가 AI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저희가 잘 활용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AI 세미나가 기획이 됐습니다. 본 과정은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학과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나이파 정신통신사업진흥원과 또 의료인공지능학회 생성모델 연구회 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안에 강의 참석 신청이 있고요. 저희가 강의를 유튜브로 라이브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각 강사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가 필요시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채널로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 강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강의 동의하시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오른쪽 아래에 QR코드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강의했던, 지난주에 제 강의에 이어서, 그 전에 계셨던, 니감 샤 교수님 것까지 해서 쭉 해서 보여드릴 테니,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은, 저희는 뭐 서브스크라이브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채널 동복을. 근데 와서 많은 코멘트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건 좀 힘들었습니다. 말씀 주시면 강의 준비하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할 거고요. 저희가 뭐 없는 힘든 주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매주 찾아뵙고 얘기 나누는 기회 잡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오남기 교수님 을 모셨고요. 오남기 교수님은 저하고 AI 하기 전부터 저희가 메타버스부터 저희가 유니버스가 아니라 저 딴 세상에서 같이 만나기 시작해서 같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특히 제네티브 AI 관련돼서는 메타버스 당연히 많이 하셨지만 처음 초창기부터 되게 굉장히 관심하고 굉장히 많이 스스로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부자적으로 많이 트라이드하고 논문도 쓰시고 같이 해서 제가 꼭 강의에 모셨으면 해서 저희 의미 있는 세 번째 우리 웨이크의 연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서론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오남기 교수님, 그러면 큰 박수로 그다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이 웨이크 세미나 세 번째 세션인데, 세 번째 세션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전 연자분들, 그리고 이 다음 연자분들 이렇게 라인업을 보면은 제가 감히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끼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오남기라고 하고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이상조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었고요. 원래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친한 선배들이 금융권으로 취직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좀 금융권으로 좀 취직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금융공학이라는 전공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중 전공으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좀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마친 상황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되었는데 있으신 거죠? 어, 당시에 같이 길을 걷게 된 분이 그 아주 우연히도 한국에서 오신 수학과 할머니 선생님과 이제 만나서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선생님하고 되게 많은 진솔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가족 중에 의사가 있거나 뭐 의료인이 아예 전혀 없었어가지고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뭐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조금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가 좋은 이유는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술을 배우는 직업이고 그런 귀한 기술로 이렇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이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거를 준비를 해서, 어, 네. 일단 뭐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가졌냐면은, 사실 그 코로나 때 2019년이었는데요. 이때가 제가 전공이 2년 차였습니다. 이때 뭐 서울 병원도 당연히 환자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때는 제가 전공의 때그 지방에 있는 창원 삼성병원으로 파견을 2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지방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진짜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어가지고 뭐 월급은 받고 있지만 거의 누워서 그 당직실에 누워서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누워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재밌는 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당시에 팟캐스트가 이제, 어, 뭐 저는 좀 팟캐스트 같은 걸 좀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들었었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한다 그러고, 그게 뭐 꽤 잘 된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수술 영역에서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제목의 Future of Surgery라고 하는 그 영국 로열 컬리지 오브 서전에서 이렇게 나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작성이 되었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영국의 어, 이런 서전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 꼭지의 이제 키워드를 줬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그리고 VR과 AR, 그리고 이제 AI와 빅데이터다.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제안을 해줬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서 뭐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뭐 AR, VR, 뭐 AI 관련돼서는 내가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시 뭐 2019년, 2020년 이때까지만 해도 수술 영역에서 이런 AI와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던 이제 저자들을 이렇게 구글 스콜라에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뭐 거의 다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2021년 이때까지는 이런 선행 연구들을 거의 다 이제 뭐 읽어보고 나름대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게 뭐 남의 논문 뭐 연구만 이제 읽다 보니까 나도 뭔가 이런 AI, 딥러닝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좀 매테리얼을 찾아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자료가 되게 많았고 뭐 콜세라 이런 데도 자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앤드류 교수님의 스탠포드 CS 강의 그리고 홍콩 과기대에 계시던 뭐 썬킴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수학과 다니면서 배웠던 선형대수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또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공부했던 게 뭐 삽질은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론은 이론이고 이제 실제로 뭔가 이제 코드를 짜고 하려면은 이제 프랙티컬하게 뭐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터미널이라는 게 있는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당연히 몰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논문에서 읽었던 메소돌로지를 좀 재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코딩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뭐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이제 코딩 국어를 하러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가짜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좀 귀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뭐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구현을 해주는 분들을 이제 만났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펠로우를 시작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만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짜 연구소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조금 더 협업도 하고 그리고 뭐 낮에는 수술하고 저녁에는 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왜 집에 안 오냐 뭐 언제 오냐 이렇게 욕 먹으면서 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뭐 자충우돌 어, 의 시간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체크 표시가 된 게 AI 관련된 논문들인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논문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AI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운 좋게 이제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저희 임상하는 사람들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발굴하면은 이거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AI 프로페셔널들과 어, 을 만나게 되면서 뭐 좋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본론을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대상이 되는 청자들께서 이제 수술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실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술이 어떤 거다라는 거에서부터 조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 어원을 따져 보면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상관없이 전부 다 손과 관련된 그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수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은 손이 좋으면은 손이 좋아야 된다라는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뭐 흔히 쓰는 말인데 뭐 수술 잘하는 사람은 이제 금손이고 수술 못하는 사람은 이제 똥손이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그 우스갯소리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손만 좋으면 수술을 잘하는 것인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져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일단은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기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하는 거를 사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집니다. 특히 저 또한 그랬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앞으로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 지금 저를 돌아보면 저 지금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인지적으로 그 수술 필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 수술의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손은 그 그러니까 보고 계획 세운 거에 의해서 그냥 이제 수행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가장 작은 그 디시전 메이킹부터 행위까지의 프로세스가 요 한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하고 계획하고 행,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주어진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변형이 일어날 거고 그럼 그 변형된 데에서 또 계획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당연히 이제 손 좋은 사람이 수술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그냥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어, 경험,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냥 손은 그저 이제, 어, 계획한 대로 움직일 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라는 행위가 다른 치료하고는 되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뭐 내과 선생님들 뭐 약으로 치료를 하는 뭐 분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은 어떤 의사가 처방하든지 사실 그 효과는 유사하다고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우리가 그 마켓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수술은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런 서지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가 뭐 50년이 넘었는데, 혹은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고, 이런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는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서전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오퍼레이터 디펜던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준 것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이런 서지컬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지컬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을 때 이 오퍼레이터 디펜던시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제안할 수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제 가장 귀한 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수술이라는 이런 치료 행위가 왜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수술할 때 전부 다 그냥 맨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한 번 이제 지나고 나면, 한 번 끝나고 나면은 그 수술 중에 했었던 거의 모든 행위들은 그냥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이라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자체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되게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최소 침습 수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술이 이렇게 배를 크게 열어서 개복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배꼽에 한 1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으면은 그쪽으로 내시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넣으면은 아까 여기 모니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수술 장면,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보이고 그거를 보면서 저희가 젓가락 같은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최소 침습 수술 자체가 환자들한테 가져다 줬던 이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절개 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덜 아프고 또 회복도 빨리 하고 또 퇴원도 더 빨리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 이득을 줬었는데 이제 그런 임상적 이득과 이제 별개로 어떤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수술이 변한 거를 보면은 과거에는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수술 행위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 휘발되어서 수술과 관련된 정보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수술을 어떤 데이터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거는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공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수술 장면이 있다고 할 때 이 수술 장면을 우리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채널로 나누고 그 각각의 픽셀마다 어떤 특정한 값을 줘가지고 이런 우리는 수술 장면으로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이제 숫자로 된 어떤 행렬의 형태로 어,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까지는 수술이 측정이 불가능한 어떤 형태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수술이 이제 측정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바뀌었다. 라는데 이런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로의 전환이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비정형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은 수술에서 모이는 데이터들도 잘 모아서 환자들의 아웃컴을 높이기 위한 뭐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2017년도부터 이제 대두가 되었고 계속해서 좀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정의 자체는 수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술 비디오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뭔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이든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은 넘어가고 제가 뭐 이렇게 강, 얘기하다가 끊고 질문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는 것도 좋아서 얼마든지 개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뭐 사실 연자는 사실 질문 받는 시간에 잠깐 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아직은 질문은 네,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계속 잘 경청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제 진행됐던 연구들을 보면은, 어, 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이런 영상들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담낭이라는 쓸개라는 장기에 염증이 있거나 뭐 그쪽에 혹이 있으면은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 담낭 절제하는 수술을 할 때 주변에 다른 손상받으면 안 되는 구조물들이 되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영상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는 이 전기 소작기로 박리를 해도 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된 구역은 전기 소작기를 가까이 가져가서 조작을 하면은 뭔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은 직장암 수술을 할 때, 직장암 뭐 수술을 할 때 그냥 직장암이 있는 부위만 똑 떼내면은 뭐 수술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라는 구조들도 다 절제를 해야 공량학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마스킹된 표현을 따라서 절제를 하면은 단순히 직장암 종양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도 다 완벽하게 절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서전한테 이렇게 수술 중에 시각적인 이렇게 뭔가 힌트를 계속 주면서 더 질 높은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수술 중에 출연하고 있는 이제 서전들이 쓰는 어떤 수술 도구들에 대해서 어, 뭐 도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트래킹하고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연구들도 뭐 한 축으로는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저는 이제 이식외과고 그러다 보니 간 이식 또는 이제 간암 간 절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 그리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던 수술 영상에 이런 방법론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을 자를 때 뭐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렇게 거칠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오른쪽 간과 왼쪽 간이 구분이 되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을 아래쪽에서 봤을 때 그 왼쪽과 오른쪽 이 구분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표시해서 안내해주는 이런 모델도 아주 초기에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뭐 간 담도를 잘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담도를 자르는 지점이 이런 기증자 간 수술을 할 때, 어, 그 서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점입니다. 그 뭐 임상적인 의미는 있는데 약간 너무 디테일하고 오타쿠 같아서 뭐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의사들이, 서전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어서 이 담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할 때 수술 중에 이제 환자의 담도에 조영제를 넣고 C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찍어서 담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하기도 했었고 또 초음파를 보고도 담도의 위치를 파악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ICG라고 하는 그런 형광 물질을 환자 몸에 이제 주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형광을 디텍트할 수 있는 뭐 특수한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담도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귀찮거든요, 수술 중에. 그래서 이런 담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행위 자체를 컴퓨터 비전으로 풀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담도를 탐지하고 또 이렇게 파란색은 나중에 가위로 여기 구멍을 내세요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부위를 만들어 이제 제안을 하는 이런 연구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을 간 수술을 하려면은 이제 간 자체라는 장기가 여기 횡격막에 붙어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직립을 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간이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은 횡격막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자르려면은 반드시 이 간을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인대라고 하는 구조물로들로부터 박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미숙하게 되면은 이런 대량 출혈이 일어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간이 심장 바로 아래에 있고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몸에서 가장 큰 혈관 중에 하나와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간 유동화할 때 안전하게 방리를 해도 되는 구역을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혈관이 있는 구역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 이제 뭐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딥러닝 모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수술 영상에서 이제 어, 이렇게 안전한 방리면을 안내해주고 또 이제 혈관이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서전에게 안내를 해주는 이런 뭐 모델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직관적이고 보면은 뭐 보는 사람들은 와, 막 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미 수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이 진짜 환자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비교하려면 이제 비교하는 어떤 뭐 실험군, 대조군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뭐 세팅도 되게 힘들고 그런 뭐 연구를 했을 때 아웃컴을 뭐 뭘로 잡을지도 되게 애매하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연구는 조금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모델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의 콜로렉탈 서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그 아나웃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레카라고 하는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췌장 수술, 뭐 콩팥 수술, 자궁 수술, 간 수술, 뭐 여러 수술, 뭐 대장 수술, 다양한 수술에서 그 각 수술마다 서전들이 요구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주는 이런 모델도 만들어서 뭐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뭐 사업화를 하고 있는 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최근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수술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이제 정량화해서 분석하는 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라는 게 되게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행위를 해야 그 다음에 B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B라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행위를 하는 그런 절차적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단계는 또 조금 계층적으로 되게 많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되게 거시적으로는 수술을 뭐 한 5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근데 그 세부적인 그 하나의 단계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서브 태스크, 서브 스텝으로 이렇게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이런 연구는 이제 담낭 절제 수술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냥 이미지만 보고, 아, 지금 수술을 7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연구의 한 축이 있고, 또 이제 수술이라는 행위를 아주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서전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인공지능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큼직큼직하게 이제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각 하나의 단계는 더 세부적인 어떤 태스크로 명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태스크는 이런 서전의 매 순간순간의 액션들이 이제 모여지는 걸로 이렇게 계층화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적 정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절제를 하는데 이제 왼쪽 간의 끄트머리에 이제 종양이 있을 때 이제 그 부분만 절제하는 수술이 레프트 레터럴 섹셔넥토미라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 뭐간 좌외측 부역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그 이제 수술에 대해서 큼지막하게 수술을 5개의 단계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는 또 그 하위에 태스크들로 이렇게 나눠서 총 뭐 5개의 큼지막한 단계, 그리고 16개의 어떤 세부적인 태스크로 정의를 하고, 또 그 매 순간순간 그 서전이 어떤 도구로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다 이렇게 아노테이션을 해서 이걸 이제 자동적으로 정량화해서 이제 수술이 하나 딱 끝나면은 이렇게 리포트가 생성이 되도록 하게끔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지금 하나의 행 자체가 이제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서전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어, 이 만들어지는 요 그래프의 형태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서전이라면은 또 저랑 전혀 다른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서 이런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지컬 핑거프린트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내가 수술을 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했는지가 사실 환자의 아웃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라는 서전은 아주 뭐 유명한 모 대학병원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매번 수술을 할 때 10점짜리 수술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서전도 뭐 특정 병원의 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수술은 잘하지만, 늘 한 8점짜리, 9점짜리 수술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 서전, B 서전 둘 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런 행위에 있어가지고 에러 없이 늘 그러니까 0점이 그러니까 탄착분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A 서전에 비해서 이제 B 서전은 떤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 중에 일어나는 행위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다를 거다라고 어떤 가설 자체도 세우기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수술 중에 그 서전이 했던 특정한 뭐 행동의 패턴 같은 데서 이제 피처를 추출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아웃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주 관심사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연구로 어, 작년 이맘때쯤 NEJM AI에 이제 실렸던 연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액션 트리플렛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출해서 보니까 담낭 절제술에서 그 액션 트리플렛 추출한 것만 봐도 이 수술에서는 피가 더 많이 났다, 피가 더 적게 났다 라는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액션 트리플렛의 패턴만 보니까 이 사람은 수술한 경력이 이미 10년이 넘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보여지는 수술 장면에서 어떤 그 유의미한 특징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시작이 되는 지점은 지금 딱 보여지는 이 수술 장면, 여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정보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NEJM AI 연구에서는 그냥 액션 트리플렛, 즉, 어떤 도구로, 어떤 대상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만 이제 추출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상위의 개념들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주 훌륭한, 어, 동반자, 연구원들과 함께, 그런 방법론을 계속해서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수술에 보여지는 그 액션 트리플렛을 추출하는 그런 연구였고, 또 이런 액션 트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그 추출하는 정보가 그 툴, 그러니까 도구, 행위, 그리고 그 해부학적인 구조 요거 세 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씬 그래프라는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그 이런 보여지는 수술 장면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결론은 뭐 요즘 뭐 AI 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 뭐 되게 많이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수술 영상에서도 다양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영상을 이용한 연구의 이제 과거에 했었던 연구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까지 했었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어, 저희가 참고하는 이제 답안지 같은 게 결국에는 환자의 해부학적인 구조고 해부학적인 구조는 우리가 수술 전에 CT나 MRI를 통해 가지고 다 정보를 얻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하기 전에 해부학 공부 책도 보고 환자 영상도 이제 열심히 보고 뭐 혈관이 어디 있을 거고 뭐 종양은 저기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사실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간의 모양을 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뭔가 이제 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봤던 뭐 혈관이 어디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그냥 다 간 실질에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수술할 때 조금 더 해부학적인 이해를 높이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2D 이미지를 3D로 이제 리컨스트럭션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같이 연구하는 이제 유진수 교수님이 이제 이런 방법론에 뭐 일찍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증자 간 수술을 할 때 간 문맥, 간 동맥, 그리고 간 담도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또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정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시경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까지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암 환자를 수술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모델을 만들어서 해부학적인 이해를 훨씬 더 이제 높여서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수술실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3D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팬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수술실에서 볼 때는 이거를 컬러 프린트로 저희가 프린트 해가지고 수술실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약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VR, AR 디바이스를 끼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막, 궁금하면은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싶고, 더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3D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3D 모델을 실제 이제 수술 장면, 간 위에 이렇게 잘 정합을 시켜가지고, 종양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혈관은 여기 있으니까 좀 피해 가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고 싶은데, 이게 뭐, 그냥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요구가 이제 서전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그 일본에 있는 서전이 이제 자기가 궁해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AR로 띄워서 정합을 해서 이제 보는 시스템을 만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통해 가지고 수술 영상을 비전 프로에 띄우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제 3D 모델을 이제 그 수술 화면에 이제 띄워서 이렇게 정합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첫 시도였었고,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 이제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뭐 가능성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수술할 때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어쨌든 이렇게 시각화하는 디바이스를 끼고 이제 거기에 수술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은 한쪽에서는 어 3D 모델이 나오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 3D 모델이 수술 필드에 이제 정합이 된 그런 어 이제 화면이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곳, 아닌 곳 이렇게 또 정보를 주고 또 한쪽에서는 너는 지금 수술 과정이 뭐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인데 뭐 한 3단계 정도 하고 있고 뭐 내가 봤을 때 넌 잘하고 있어. 아니 뭐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나의 수술을 어떻게 좀 감독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내가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 어, 약간 뭐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좀 분석해주면서 더 나은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어 지금은 이렇게 수술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전이 있고 서전을 도와주는 어시스트가 보통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럼 널스가 한 명 있고 또 서큘레이팅 하는 간호사도 있고 한데 요즘에 그런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이런 거 발전을 하는 거 보면은 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앞으로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랑 같이 수술을 하는 세상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스크럼 널스한테 어떤 수술 기구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스크럼 널스가 저희 손에 이렇게 기구를 얹어줍니다. 근데 이게 뭐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기 수술할 때는 그 필드를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야를 필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수술 기구를 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실험실 환경이긴 하지만 오퍼레이터가 어떤 기구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로봇이 전달해 주는데요. 보면 되게 이제 느리죠. 2배 재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느린데 근데 고무적인 거는 일단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게 이제 고무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전에 릴리즈된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그 유니트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뭐 청진을 하는 뭐 흉내를 내게 해보고 근데 이제 청진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초음파를 보는 거는 심장도 보고 경동맥도 지금 초음파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이제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놀란 거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로봇이 이제 여기 인투베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서는 되게 거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었던 건데 이제는 거친 형태로라도 이제 한다는 게 음, 그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유니트리에서 나온 로봇은 뭐 실제로 인터넷에 팔기도 하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뭐 수쳐도 어, 뭐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로보틱스가 결합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이 뭐 비전 따로, 랭귀지 따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지금은 뭐 비전 랭귀지와 같이 멀티모달로 어, 그런 모델이 많이 이제 융합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결국에는 실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게 근육과 같은 어떤 모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특정한 장면을 보고 그걸 잘 이해하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지시를 잘 융합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그 판단을 통해서 로봇이 어떻게 액션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로봇에 이렇게 명령을 주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로봇은 그 행위를 옮길 거고 그 행위를 옮기게 되면은 어 그 세상은 이제 있고 그럼 변해 있는 거를 다시 인공지능이 보고 판단하고 또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고 행위를 옮기고 그리고 또 변화된 거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위를 옮기고 이런 이제 루프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영역에서도 이제 로보틱스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통해서 더 좀 혁신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되게 좀, 그냥 공상 같은 그냥 가설 같은 건데, 그 예전에, 증기기관에 대한 개념이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런 그 헤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 제, 가설은 이렇게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때는 더 값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할 동력이 전혀 없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뭐 시민의식이 늘어나고 더 이상 값싸게 부릴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증기기관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산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노동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지식 집약적인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사람의 육체적 행위에 대한 생산성을 증대해줬다고 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이런 지식 집약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대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두 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거 병원이라는 곳이, 맞이할 미래가, 어떨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거는 많은 뭐 디스커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수술이라는 행위가 옛날에는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휘발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최소 침습 수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수술이라는 그 자체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수술 수술도 이제 딥러닝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술할 때 이런 인공지능이 서전에게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디시전을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가 결합된 로보틱스는 아마도 이제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의 이런 서지컬 프랙티스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추측을 하고 또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어, 환자가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런 변화를 계획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강의 너무 잘하세요. 수술, 수술도 잘하시고, 논문도 잘 쓰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못하시는 게. 그래서, 그, 어, 네, 그, 궁금하신 분들, 네, 저기 질문 카톡으로 카톡이래.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허찬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수의학에도 AI를 도입하고 싶어 학회에 가입한 수의사입니다. 연구 처음에 수술 영상을 AI 학습시키기 꽤 많은 리소스가 들었을 것 같은데 일일이 라벨링을 네. 하셨을까요? 아니면 특정 툴 또는 사전 학습 모델을 쓰신 게 있을까요? 아, 처음에는 당연히 다 일일이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노가다를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직접 했다면은 요즘에는, 어, 이렇게 수술이라는 도메인을 잘 아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술실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 선생님이지만 수술의 경력은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 아노테이션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쌤이나 뭐 쌤2 이런 걸로 저희 특정 장기 아니면은 그런 수술 도구는 그 주변하고 컨트라스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서지컬 툴은 잘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연구를 하시려고 할 때 수술 도구에 대해서는 쌤과 같은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원래 알파고, 이전에 항상 알바고가 있다고 다들, 근데 사람이 손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Q&A에 왔던 질문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Q&A 전에 왔던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좀 34분경에 주신 질문인데요. 미래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준화된 수술은 AI 로봇이 스스로 수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답변을 일부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교수님은 뭐 어떻게 하죠? 그 AI 로봇을 그러면 교육시켜서 그거로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수술하면 엄청 스트레스고 너무 아, 서서 일하는 것도 아, 힘들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로봇이 이 필드를 보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까요? 그럼 오케이 엔터 치면은 뭐 하고 그런 일을 노후 준비. 아, 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윤식 교수님 질문 주셨는데, 아, 흥미로운 강의 감사드립니다. 복강경 비디오 내에서 AR을 정합하는 게 AI가 있어서 네네. 핵심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정합 방법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어,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되게 많은 시도들이 그 엣지를 이제 디텍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복강경 화면에서 보이는 비디오에서 보이는 장기의 특정한 랜드마크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가지고 있던 3D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랜드마크와 이렇게 정합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 그, 그 도인식 교수님 그 하시는 이렇게 브레인 서저리와는 조금 달리 여기 그 복강내 수술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배 안에 CO2를 잔뜩 집어넣게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떤 그 압력이 한 15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 되는 압력을 저희가 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변형이 또 있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실제로 수술을 하다 보면 되게 가까이 이렇게 대상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랜드마크가 되던 엣지가 다 갑자기 소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레지스트레이션 하기 또 힘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2D에서는 그런 엣지만 땄다고 하면은 이걸 그 보이는 서지컬 씬을 조금 더 3D로 변환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이런 곡률 같은 것들도 어떤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정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음. 질문은 계속 이어서 제가 5시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내용을 다 못 읽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가 EJS 선생님께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SW에 관련해 언급 주신 애니지 메이어도 예전에 뭐,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얼 월드에서, 결국 월드에서 서지컬 에어리아의 훈련을 위해서는 아까 이전 질문과 비슷한데 예, 수직과 정제 병목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 것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 혹시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저 또한 매우 발구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번 벤치 벤치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미국 외과학회에서 하는 세이지스에서 하는 CVS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담낭 절제술 영상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음, 담낭 절제술 할 때 다치면 안 되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전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걔네가 데이터 모으는 데만 3년 걸리고 그거 라벨링 하는 데만도 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년이 더 늦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미국 외과학회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카이 챌린지를 나가는 프로세스를 했었는데 걔네가 최종적으로 어나운스 했던 것보다 2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힘들죠. 예.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그 라벨러를 구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그게 병목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술에 따라서 뭐 페이즈가 다 다르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이것 또한 세이지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수술을 보고 어 하이어라키컬하게 뭐 페이즈, 스텝,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세이지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방법이 있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요거는 좀 러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시각적 정보 외에 촉각적 정보를 아, 분석할 기술도 있나요? 재밌는데. 좀.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되게 모으고 싶습니다. 예, 되게 음, 모으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음.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세팅에서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다 손을 닦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야 돼서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에이셉틱 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로봇 콘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어떤 햅틱 글러브를 끼고 우리 손 동작에 대한 모션을 그 시각적 정보에 매칭해서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그, 신뢰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얘기하는 AI에 대한 에티컬 가이드라인 거기서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오토노미를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과연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사람들마다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과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이랑 기계 중에 누구를 신뢰할래? 라고 했을 때, 와, 차라리 기계를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수술을 받든 100점짜리 수술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0점 이상의 수술은 받게끔 하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면은 앞서 제일 첫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럼 네,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어, 특별한 세팅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 요새 저는 스포츠에서 보면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데서 점점 AI가 판독 건수가 그 케이스들이 뭐 분야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태클도 이제 헐리우드 액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경기의 묘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가져지는 어떤 갈등이 오히려 경기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가 그리고 신뢰도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서의 들쭉날쭉함을 줄여주는 데에서는 또 역할이 많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굉장히 라디칼하시게, 사람보다 기계가 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아깝죠. 한 시간 천천히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오남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4월 14일 오후 4시에 네이버에 그 AI, 그 헬스케어 AI 관련된 랩장이신 유한주 박사님을 모시고 다음 시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남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봬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